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 심한 가려움과 습진은 수면장애로 이어져 성장을 저해하고 오랜 시간 흉터를 남기며 나아가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도 일으킨다. TV 닥터, 오늘은 끝없는 전쟁,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기용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신학기를 맞아서 소아 청소년 질환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곽동은 선생님께 퀴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단어가 좀 생소했어요. 그리고 잘 몰랐던. 근데 막 이렇게 긁어요. 피가 막 나고. 알겠다. 아토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이 100만 환자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와. 그중에 절반 이상이 10살도 안 된 굉장히 어린 아이들. 아이들이 밤에 막 긁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키가 안 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자, 그래서 아주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고약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아 교수께서 스튜디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댁에 자녀들 있죠? 네,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토피 피부염을 알았습니까? 다행히도 저희 집 아들 둘은 아토피 피부염이 없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제 딸도 있어요. 미안해요, 왠지 좀. 어떠세요? 저는 셋 중에서 한 명이 아토피 그러니까 피부. 이 정도만 봐도 100만이 있을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건조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병원으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는 정상인의 피부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 소실이 많아 평소에도 피부가 많이 건조한데요. 요즘처럼 습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 증상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환자가 아니라 환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할 정도로 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실감이 안 나서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환자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10세 미만의 소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짜 많네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돌이 되기 전에 첫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를 했는데 특히 아토피 피부염만 살펴보실 것 같으면은 1995년에 비해서 2010년으로 갈수록 이 그래프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라색 기둥이 제일 최근 건 거죠? 2010년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2010년에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한 18%,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한 11.2%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하고 그렇지 않는 어린이들하고 차이가 피부 조직 상태가 완전히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정상인의 피부 구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사이에 접착제를 붙이는 것처럼 이런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의 피부를 보시면 무너진다. 이런 피부 장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수분이 쉽게 증발을 하게 되고 이 손상된 피부 사이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침투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면역 세포가 자극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려움증이라든가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실제 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 표면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증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들 때문에 2차 감염이 훨씬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 질환하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뭐가 돋아나고 가렵고 이런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증상. 아까 서두에서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실 때 이제 특징을 딱 한마디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라고 하셨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거기에다가
특징적인 이제 발진 모양이 특정 부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만성 질환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 본인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환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특히 부모나 형제 중에서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눈 주위에 이제 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입술이 건조해지면서 입술 라인이 없어지는 그런 구순염과 같은 증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를 손가락 같은 걸로 그었을 때, 손톱 같은 걸로 그었을 때 이렇게 불룩 솟아오르는 피부 묘기증. 그 외에도 이제 유두습진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아이들 경우에는 귀 밑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습진이 생겨서 갈라지고 이제 피가 나는 이런 귀 주위 습진 이런 것들을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TV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저런 증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왜? Why?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왜 생기는 거죠? 예, 실제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왜 우리 아이한테 생겼나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1990년도 지나면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해가 많아지고 그리고 서구화된 우리 주거 양식, 그러니까 침대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파트 생활을 하는 것들 자체에 의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면역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예방 접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많이 깨끗해지면서 아이들의 감염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면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면역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피부 장벽에 뭔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때문이다. 혹시나 부모님들이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이죠. 원인이 저렇게 많으면 그러면 병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뭐 아토피, 땅콩 아토피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아토피 피부염은 그렇게 뭐 앞에 이름을 붙여서 나누지는 않지만 그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식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식품 알레르기가 같이 동반이 되는지 아니면 큰 소아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것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엇이 악화 원인인지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 종류도 다양하고 많고.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에 따라서 피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얼굴이나 아니면 두피 그리고 목에 이렇게 붉은 반점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물이 난다라고 하는 수변성 그 피부염의 양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통이라든가 사지 이런 신전 부위라고 해서 바닥에 닿이는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고요. 조금 더 커서 아이가 걷고 이제 학동기 아이들이 되면은 이제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이제 오래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 밑에 이런 부위가 이제 집중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고 또 피부가 두꺼워져서 태선화라고 하는 그런 만성 병변을 가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 태열 부르시던 거 그건 뭐예요? 사실은 태열도 아토피 피부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돌 전에 작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피부나 이제 두피 등에 생기는 습진을 태열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 땅을 딛고 서면은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태열에 대해서. 그처럼 아마 옛날에는 대부분 가볍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땅 밟고 서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 말을 못하는 그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울기만 하고 뭐 그 우는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들은 또 자고
못 자고 아파서 마음 네. 아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우리가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증상이 심한데 이 아이들이 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확 돋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에 심해져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알아볼까요? 다 네.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 외에 우리 환경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환경인 진드기. 이런 천으로 돼 있는 그 소파라든가 예. 아니면 카페트, 그다음에 커튼,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그런 네. 서구화된 주거 환경에 예. 노출되었을 때 네. 예,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빠의 담배 연기라든가 담배. 엄마의 향수나 자극성이 있는 스프레이 예, 그리고 스프레이. 바퀴벌레, 곰팡이 그리고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털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봉제 인형 같은 데에도 진먼지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악화 우와.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기를 시키지 않고 예. 요리를 한 경우에 생기는 그 연기에 의해서도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우와. 것들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 외에도 급격한 습도와 온도의 차이, 특히 환절기 때 나빠지는 게 온도 차가 많이 나게 낮밤 온도 차이가 네. 많이 나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꽉 조이는 옷을 입거나 겨울철에 모직 옷을 많이 입었을 때도 네. 증상이 많이 악화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굉장히 많이 악화될 수도 있고 네. 그 외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악화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아니 거기다가 네. 특히 먹는 음식이 네.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네네. 이 음식 관련해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보통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어떤 특정 식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네, 하시는데 네. 실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네. 3, 4세 미만, 특히 작은 아이들에 있어서도 식품 알레르기의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가 약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특히 청소년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보다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그렇군요. 많아서 네.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과 관계가 있는 식품 알레르기로는 이제 달걀, 네. 우유, 땅콩, 네. 콩,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네. 지역에 따라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메밀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품과의 관계는 무조건 아토피 피부염이 식품 때문에 생긴다 이런 관련성은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그 음식들 한참 커야 될 아이들인데 못 먹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예. 이런 특정 음식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무조건 그 음식들을 안 먹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의심되는 식품이 있더라도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가 악화되지가 않는다면은 네. 무조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이게 과민 반응이 나오더라도 실제 아이가 평소 때 그 음식을 먹어서 피부가 나빠지는지 가려워지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네. 음식을 제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먹이도록 하고요. 간혹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데 검사는 괜찮다든가 이렇게 검사와 증상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 제거 시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유발 시험을 해서 그 관계를 밝힌 다음에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식품 제한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장이라든가 영양 상태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 상담을 통해서 네. 대체 시기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부족한 영양소를 어디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장까지 체크해 주는 것이 무조건 못 중요하다고 먹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네. 자, 오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네. 정진아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매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유전이 관련을 하지만 네. 유전 때문만 꼭 생기는 뭐 건 아니다. 엄마가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이 네. 생긴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제 잘못은 아닌 거예요? 자, 아니다. 아닌 거예요. 네. 실제로 엄마 아빠가 네. 알레르기 질환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녀에게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다 있어도 안 생기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부모님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자녀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전자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유전 때문은 아니다. 제 잘못은 아닌 걸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우리가 이 피부염이잖아요. 아토피 네. 피부염. 그럼 피부과를 가야 되는 게 근데 오늘 아닌가, 소아과 이런.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왜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이제 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 아까 원인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피부 장벽 자체의 구조가 문제가 생겨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그런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면역 질환 일종의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네. 피부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그렇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예. 약들을 어느 과를 사용해야 가셔도 하니까. 괜찮겠네요. 예, 그죠?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뭐 피부과도 가셔도 되지만 네. 보통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이 전신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래요,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소아과로 오시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 TV닥터에서는 이 소아 청소년 질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아토피 피부염 아주 고약한 질병이에요, 그죠? 네. 우리 말 못하는 아이들 너무 가슴 아픈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아이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과 싸우고 있는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볼까요? 네, 여러분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아직 말 못하는 아기니까 이제 간지러운 거를 이제 얼굴을 이제 이불에도 비비고 제 옷에도 비비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간지러우면 계속 비빌까 싶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약 먹고 이제 발라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당연히 엄마니까 되게 속상하고 참 안쓰럽고 좀 그런 마음이 컸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제가 애가 밤이고 낮이고 긁어대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이제 애가 너무 많이 긁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전화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또 학교를 보내놓고도 또 전화 올까 봐 학교에서 데리러 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진짜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진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정말. 네. 예. 두 분을 저희가 만나 뵙고 왔는데 네. 교수님 워낙 환자들 많이 보시니까 기억에 남으실 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굉장히 독하고 아이들한테 안 좋고 스테로이드는 특히나 무조건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네. 정보들 때문에 네. 그냥 정상적인 이런 병원에서의 치료보다는 예. 뭐 민간요법이라든가 한약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피부가 뜨거워지고 만성적으로 변하니까 네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리고 예.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예.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음식 먹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아까 보셨던 그런 음식들을 제한을 못 하다 먹게 보니까 하고. 아이 성장도 안 되고 또 가려우니까 긁는다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키도 안 크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또 과정을 통해서 병원에 예. 와서 예. 이제 치료를 과하지 않은 그런 약물들을 쓰면서 점차 좋아지면 애가 피부도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또 덜 가려워서 밤에 잠을 푹 자니까 키도 이제 쑥쑥 자라게 되고 예.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것도 엄마와 아이의 표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보람을 알겠습니다. 느낍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갔어요, 이제. 네.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아토피 피부염은 어떤 검사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아토피 피부염의 검사는 어떤 피 검사나 이런 다른 것들보다도 피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병원에 가면 피부 반응 검사라든가 혈액 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가 있는지, 원인이 되는 인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호상구라든가 혈청 총 면역 글로불린 E라는 것을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정 음식이라든가 흡입 항원에 대한 이제 과민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큰 아이들은 이제 등이나 팔뚝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 따끔따끔하고 아프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뭐 3, 4세 미만의 작은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큰 아이들이라도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혈액 검사를 대처를 해서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 물질 검사하는 게 키트로 나와 있다면서요? 예, 키트로 나와서 뭐 60가지 이렇게 나오는 검사들로부터 아주 좀 더 정밀하게 수치가 나오는 그런 굉장히 몇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본 검사에서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이 의미 있게 아이에게 이제 원인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하셔서 얘는 뭐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다 이렇게 나왔으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실 치료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미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관리는 피부 보습과 위생 관리입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하면은 그냥 하루에 목욕하고 한 번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수시로 바르셔야 되고 위생 관리라는 거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런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정리를 해야 카페트라든가 뭐 동물을 안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악화 요인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이 1단계 치료만 가지고도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 관리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고 2차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라든가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조절제를 바르는 국소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은 이 2단계 치료에서 조절이 되는데 간혹 이 2단계 치료만으로도 조절되지 않은 아주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우리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를 이제 먹는 약으로 아니면은 뭐 주사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짧게 단기간을 쓰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2단계 치료에서 많이 호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서 그냥 호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3단계까지 가지 말고. 스테로이드 얘기 나왔으니까 나오신 김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아직까지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소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센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하시게 된다면 국소적으로는 이제 혈관들이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생긴다거나 이제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이런 호르몬제,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바르는 약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를 그 혈관 확장 정도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소아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뭐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테로이드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도포하게 됩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매일 바르는 거를 2주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눈꺼풀이라든가 얼굴, 목, 그다음에 사타구니나 아니면 접히는 부위들은 피부가 가장 얇기 때문에 제일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실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는 바르는 횟수라든가 제제 선택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한 번 쓰실 때 어른 손가락 한 마디만큼 짜셔서 어른 손바닥 2개가 덮이는 만큼의 범위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분명 스테로이드를 쓴다고는 하는데 환자가 안 좋아져요. 보면은 굉장히 너무 작게 썼어. 너무 작게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쓰실 때는 충분하게 쓰시는 게 빨리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 방법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 원칙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큰 부작용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애들 씻기는 거
아, 목욕할 때요? 너무 안 씻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안 씻는다고. 요즘도 그래요, 선생님? 네. 아, 사실 예전에는 이제 너무 아토피범 있는 아이들 목욕을 자주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해서 2, 3일에 한 번 정도만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피부 표면에 균들이 많이 증식해서 2차 감염이 잘 생긴다고 해서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목욕을 시키는 걸 권장을 매일 합니다. 씻네요, 이제. 매일 씻는 게 좋고 대신에 2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손이 불어서 울퉁불퉁해지기 전에 목욕이나 샤워를 끝내야 되고요. 물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그리고 비누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씻고 나서 뽀도독하는 비누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약산성이라든가 중성 그런 피부가 훨씬 그런 비누가 좋고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겨울철에는 뭐 물 샤워를 낮에 한 번 정도 더 한다든가 해서 2, 3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중요한 거는 때를 밀면 안 됩니다. 때를 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찜질방 같은데 땀 많이 흘리는 곳에 가서 오래 있어도 안 좋고요. 그리고 목욕이 끝난 다음에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도 이렇게 비비면서 닦으시면 안 되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하시고 그리고 닦고 나서 3분 이내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전 몸에 바르셔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목욕 끝나고 말고도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는 안 씻기셔도 돼요. 더럽지만 않으면은 보습제를 계속해서 더 발라주시면 피부 건조증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때 미는 거요. 이거는 어른도 안 좋다면서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제 각질층을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는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는 뭐 붙여놔도 크게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때를 밀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게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릴 때 이 아토피 피부염이 없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성인에 가까워져 가면서 갑자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절반 정도가 만 1세, 그러니까 돌 전에 생기고요. 한 30% 정도는 보통 5세 이전에 다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20% 정도는 이제 크면서 성장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을 하고 나서 아토피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엄마들도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인에서도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거나 가렵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있던 아토피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어때요?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이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만 좋아지고요.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를 한다면은 이게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태산화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만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한 아이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치료 기간? 그게 딱 물론 정해진 뭐 개인에 거는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심한 아이들은 뭐 1년 넘게 꾸준하게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해서 겨우 좋아지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피부 보습만 해줘도 1, 2주 만에 금방 좋아지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경한 아이들이지만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은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정진아 교수님께서 음식을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또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뭘 많이 먹으면 좋아질까요? 이거 먹고 아이들 아토피 다 나았으면 좋겠네요. 닥터의 밥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입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맛도 좋고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은 토마토 양배추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손질한 양배추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둡니다.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양파와 대파는 채를 썰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살짝 데치고 준비한 모든 재료를 넣어 함께 볶으면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토마토 양배추 볶음 완성! 각종 정크푸드 때문에 애들이 아토피가 마를 날이 없어. 그냥 한 90몇 %가 아토피라 그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토마토, 양배추만 볶든지 샐러드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먹기만 하면은 그냥 그런 아토피를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피부를 좋게 하고 또 토마토는 부족한 기운을 이쪽 저쪽 보태주는 작용을 해.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같이 볶으면 이게 천생궁합이라. 염분이죠, 염분. 아, 선생님도 잡숴보세요. 이게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피부가 좋아진다고. 나 조금 전보다 좋아지는 것 같은가? 금방 했는데 벤질해지네. 아, 그런데 문제는 소아청소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토마토, 양배추. 토마토하고 양배추를 아이들이 먹을까요, 잘 애들이? 네. 근데 네. 부모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이 직접 앞에서 그렇죠. 함께 이렇게 좀 먹으면서 이거 그죠? 너 피부에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토닥토닥 하시면서 먹이면 네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얘기 나온 김에 교수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 사실은 피부염만 있는 게 아니라 천식이나 비염이나 다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다닌다고 알레르기 행진 이렇게 부르는데 어렵게 우리가 모셨으니까 그렇죠. 그 설명을 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네. 크면서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알레르기 행진이란 말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아토피 소인, 그러니까 네.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면역적인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네. 이렇게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하는 이런 식품 알레르기들이 처음에 있다가 크면서 호전되는 아이도 있지만 일부는 이제 우리가 쌕쌕거리는 세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가을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예.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천식하고는 다른 거지만 네. 이 세기관지염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영아천식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그 전형적인 천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 모든 아이들이 반복되는 1000명이라고 저희가 쌕쌕거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 반복되는 1000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천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아이들의 그런 병력이라든가 그 가족력을 조사를 해서 어떤 아이는 좀 더 갈 위험성이 높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또 이게 보통은 저희가 한 60% 정도, 60, 70%는 호전이 된다라고 보고요. 예. 나머지 30, 40%는 이제 정형적인 천식으로 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또 비염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제 한 3, 4세 넘어가면서 천식, 그다음 학교 들어가면서 비염.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행진이다. 하는데 이 아이들의 기본에는 이런 아토피 소인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행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형제들끼리 또 뭐 남매들끼리 그 둘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또 없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피부염이니까 서로 접촉해가지고 옮거나 옮긴다든지 뭐 뭐 그런 이런 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아토피 피부염은 절대 없는 질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절대 그 아이들을 이제 뭐 왕따를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멀리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좀 더 감싸주고 조금 더 이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절대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들 피부에 아까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많이 증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 자체도 접촉한다고 반드시 다 없고 그러지는 않고 이 아이들 네. 자체의 피부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 피부에서만 생기는 보통 2차 감염이라서 크게 남들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환자와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치료를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치료 단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습도는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50% 정도, 예.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 네. 약간 서늘한 편이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예.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요즘처럼 겨울철에도 모직을 입기보다는 네. 면 면으로. 옷을 좀 면. 여러 겹 입는다든가 네. 그리고 특히 꽉 끼는 옷, 특히 청소년들 요즘 스키니 스키니. 많이 네. 있는데 네.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헐렁한 바지, 이제 보기에는 안 예쁘지만 헐렁한 바지를 입는 게 좋고, 그다음에 부모 엄마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세제가 많이 남아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탁 과정보다도, 그러니까 물 헹구는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더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손톱이 이제 손톱이 길면 밑에 때도 끼어서 이제 그걸로 피부를 긁다 보면 상처도 있지만 2차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은 좀 바짝 짧게 깎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뭐 카페트라든가 천으로 된 소파라든가 뭐 쿠션, 특히 봉제 인형 같은 거는 치우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 매트리스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꼭 나는 침대에서 자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진먼지 진드기가 투과 안 하는 비투과성 커버가 있습니다. 그 커버를 씌우시거나 아니면은 진먼지 진드기 요즘 퇴치하는 그런 뭐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대행업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해서 100% 그러니까 커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들은 가능하면 실내에서 안 키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아빠 금연, 엄마도 이제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거 향수 같은 걸 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햇볕이 좋을 때 침구류라든가 옷 같은 것들을 자외선 소독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장에 오래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옷들이라든가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전에 햇볕에 하루 정도 자외선 소독을 해서 덮으시면 굉장히 이제 증상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님들이 바빠지겠네요. 저거 다 하시려면. 이 모든 게 다 귀찮아서 그냥 시골로 이사 가시는 분도 봤어요. 이거 어때요? 효과 있어요? 그게 이제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시골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서구화된 환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라고도 하는데 또 반대로 아니에요? 그 추석이나 설에 할머니 집 가서 자고 오는데 귀한 손자 왔다고 장에 있던 이불을 딱 꺼내서 덮는 순간에 아이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특히 엄마보다 아빠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시골 가시면 아빠가 이불을 꺼내서 햇볕에 미리 널어 놓으시라고 그러면 아이 증상을 조금 악화되는 거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시골로 간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불 같은 거는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죠. 그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들이 있습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떤 물로 목욕을 하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을 써서 아토피병이 나은 애도 있지만 안 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냥 이게 특히나 성분이 뭔지 모르는 이상한 음식이나 약 같은 것들은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 잘못해서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간 기능이라든가 몸에 이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용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진아 교수님 얘기가 귀에 쏙쏙 깔끔하네. 들어와가지고 벌써 이제 해줄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은 뭐 감기처럼 약 며칠 먹는다고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만성 피부 염증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치료해서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금물이고요. 아무리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더라도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아지고 조절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또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와 또 이런 환경 관리라든가 이런 피부 관리를 꾸준하게 하신다면은 결국은 조절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괴롭히는 고약한 질병,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곽동 선생님도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셨겠네요. 네, 이제 뭐 저는 아토피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긴 한데 뭐 우리 딸도 또 내가 또 아이를 낳고 할 테니까 그때는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을 방해하고 우울증까지 여러 가지 또 합병증까지 정말 나쁘죠. 아토피 피부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아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